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작해 보면서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오늘 빅머니 전문가님과 또 특별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톡방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갈 텐데요. 빅머니 전문가님 톡방에는 이쪽에 QR코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바닥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시고요. 앞에 갖다 대신 다음에 링크 이제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빅머니 이렇게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저희 잠시 일부 이제 말미에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 추석 지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물 보따리를 또 주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영상을 또 현재 마련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식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테마주들 이제 관련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이제 테마들이 어떤 테마들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런 것들 꿀팁으로 또 전해주시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 역시 또 들어가서 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영상들 어디 가서도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귀중한 그런 영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선물 같은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만 이런 선물을 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입장하셔서 영상도 살펴보시고요. 또 이러한 걸로 이제 공부하신 다음에 어떤 테마주들 종목을 들어가야 하는지 꼭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톡방에서는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시장 상황 보신 다음에 종목에 대한 추천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 추천도 받아가시고 그런 선물 같은 영상도 또 받아가시고 또 수익률까지 어마어마하게 챙겨가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일부에서도 봤지만 수익률이요. 세 종목으로만 일단 75% 거의 가까이 올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많게는 50%, 적게는 10%, 적은 게 10%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 수익을 전문가님께서 매일 여러분들께 또 주고 계시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시고 또 호흡을 천천히 맞춰 나가 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부에서 미처 이제 마치지 못했던 이제 테마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또 2부의 첫 번째 이제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R과 VR 관련주입니다. 애플과 메카가 이제 XR 기기를 하반기에 양산을 한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드디어 또 이러한 XR 기기들이 점점 또 나오나 보네요, 전문가님. 애플하고 메카에서 어떤 기기들이 또 나온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 XR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좀 맞아요.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XR은 이제 VR과 AR을 이제 접목한 뭐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VR은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밖에서 많이 보시는 이제 고글 형태의 그런 안경이 있는데 전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죠. 360도 전체 화면을 다 이제 영상으로 표현해주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해주는 그 기계를 이제 VR이라고 하고 AR은 화면 안에 내가 보는 화면 안에 이제 3D 입체를 띄워서 표현하는 걸 AR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지도 같은 걸 보더라도 이렇게 공중에 띄워서 명상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AR 기술이고요. 뭐 지금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데 포켓몬고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한때 돌아다니면서 완전 이렇게 찍으면은 인기였죠. 그 안에 이제 캐릭터가 형성이 되고 맞아요. 그 캐릭터를 이제 잡는 그런 게임인데 이제 그런 게 이제 AR인데 요거는 이제 합쳐서 이제 XR이라고 지금 해서 기기를 이제 출시하게 됩니다. 근데 메타에서 나오는 이제 10월 달에 나오는 제품이 메타군요. 있고 네네. 이미 좀 그 3 이렇게 VR 쪽에서는 오큘러스라는 제품이 지금 굉장히 좀 맞아요. 유명해요. 저도 해보지를 못했는데 일단 단점이 있는 게 이렇게 안경을 쓰신 분들은 쓰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지금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무게, 헤드셋의 무게 때문에 오래 착용하지 못하고 또 멀미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경을 쓰신 분들은 이제 시력 보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해소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차트도 차트지만 네. 잠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몇 가지 더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은 앞으로는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게임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네. 이런 VR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왔고,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 이제 게임기 안에 이제 VR 기기가 있어서 이제 쓰면서 있어요? 예,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네. 그런 VR 게임도 많이 해봤는데 멀미가 좀 납니다. 오래 하면 맞아요. 멀미가 좀 나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거 이외에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VR을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와요.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네. 메타버스와 이제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으로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쇼핑을 한다든지 이제 백화점에 가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내가 VR 헤드셋을 쓰고 그 안에 백화점에 들어가서 옷도 골라보고 와, 좋다. 그래서 내가 뭐 마트에서 뭐 물건도 담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굳이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쓰고 해야 돼 아니면은 네네.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그 온라인으로 이게 핸드폰으로 딱딱딱딱 누르면 사지는데 왜 그걸 보면서 사야 되냐. 근데 그러게요. 막상 해보면 시대가 바뀌면은 그게 더 편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적응되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시대가 계속 이어질 거고 애플에서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기대감도 지금 있는 상태죠. 거기다 지금 이런 헤드셋의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OLED 관련주예요. 패널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이 그러네요.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이런 패널 관련주 쪽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좀 한 단계 넘어가게 돼서 저도 이제 앞으로 관심 있게 볼 테마 중에 이런 메타버스와 게임과 연관돼서 이 VR 쪽이 굉장히 곽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간 그런 시대가 올 맞아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테마는 좀 유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미래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어느 정도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네. 종목들도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볼까요? 일단 선익 시스템인데 이 종목 제가 이제 수익을 낸 종목이고 이 종목도 제가 일단 저항선 자리 제가 보는 차트에서는 저항선 자리가 이렇게 좀 잡혔는데 네. 이 자리를 이제 뚫어줄 때 좀 들어갔었거든요. 이 자리가 거의 19,00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19,000 자리에서 매수 좀 드렸었고 23,000원까지 돌파가 나왔었던 종목이고 아직도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뭐 거래량이 이틀 정도 크게 터졌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앞에 이제 저항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예. 그래서 25,000원, 뭐 3만원 이런 구간들이 이제 저항대가 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뭐 25,000원 구간에 오면은 이제 당분간은 좀 쉬어갈 수도 있다. 왜냐면 이제 11월 달에 10월 달에 메타에서 출시를 한다라고 했었고 애플은 이제 11월 달에 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딱 지켜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기사를 봤었을 때 그때쯤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뒤에 나오게 됐었을 때 이제 재료가 좀 계속 시간이 끌다 보면은 좀 시들시들해지는 부분도 있고 이게 그리고 이제 제품이 완성된 제품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OLED 장비라든지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혜를 보고 갈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좀 보는 관점에서 말씀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AP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도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유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을 단순하게 막대로만 봤었을 때는 이거 거래량 많이 터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시각적인 면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이 거래량을 보시면 37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이 종목이 10,000원대도 안 되는 가격에서 37만 주라는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큰 거래 대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 그러니까 저는 종목들을 돌려볼 때 상승률도 보지만 거래 대금도 봅니다.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진 종목을 봐야지 그 안에서 이제 더 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이제 매집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적은 금액을 매집을 했으면 적은 금액밖에 못 먹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매집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크게 수익을 내기 때문에 끝까지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물량을 다 고점에서 털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을 많이 들어간 종목,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테마로는 엮이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종목들은 잘 매매를 안 하고요. 네.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예요.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밀릴 때는 많이 밀려요. 엄청 밀려요. 네네. 예, 호가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받쳐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확 밀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좋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기 투자를 해서 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서 끌고 갈 거야라고 하면은 들고 가셔도 돼요. 근데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최소한 뭐 일주일 뭐 이 정도까지만 볼 거야라고 했었을 때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하시면은 되게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서 이런 종목들은 차트적으로는 우상향이라서 좋지만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매매하기는 좀 어렵다. 차라리 내가 매매할 거면은 이런 종목을 하셔야 돼요. LG 이노텍. 예, 이 종목은 대형주죠.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하방에 대한 굉장히 지지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잘 안 깨지죠. 이 가격대가 거의 32만 5천 원짜리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32만 5천 원짜리에 오면 이 종목은 자꾸 반등을 해주고 누군가가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한번 좀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진입을 해볼 만하고 LG이노텍은 대부분 이제 애플 때문에 많이 올라가거든요. 애플에 관련된 뭐 제품이 나오거나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상승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뭐 LG이노텍에서 지금 뭐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아이폰.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아이폰 14. 요게 이제 출시가 됐었을 때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뭐 테마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참 관심을 안 갖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나는 좀 대형주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LG 이노텍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프레스 역시나 좀 이거는 FBCB 그 종목인데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날 첫날 급등하는 첫날 제가 이제 노렸었던 종목이에요. 이날 노렸었는데 네. 정말 아깝게도 이제 이효과 차이로 체결가를 안 주고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죠. 이 종목까지 먹었으면은 꽤 좋은 수익률을 좀 더 드렸을 텐데 뭐 체결가를 안 주고 갔기 때문에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날 이제 선익 시스템으로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좀 아쉬웠어요. 저도 좀 많이 아쉬웠지만 그러네요. 뭐 다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보내드렸고 이렇게 좀 저항선 자리 못 넘고 있었던 요 구간들이 있어요. 6,000원대에서 6,500원짜리 요 자리가 이제 굉장히 강한 저항대로 역할을 했었는데 그 자리를 일단 뚫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긴 했는데 차트를 이제 뒤로 쭉 돌아다 보면은 거래량이 더 터진 구간들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 대비해서 뭐 이때가 이제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진 시기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거래량은 아닌데 지금 현재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 7,000원짜리 이제 올라가게 돼서 요렇게 8,000원 되기 전까지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7,000원 넘어갔을 때부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 종목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일단은 애플과 메타에서 이제 XR 기기를 하반기에도 양산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 XR과 VR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 종목들 움직임까지 살펴보셨는데요. 뭐 OLED 관련한 이제 종목들
또 살펴보셨고 실제로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또 내셨던 선익 시스템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또 앞으로 이제 미래 정말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잘 갈 만한 그런 종목들이고 또 테마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실제로 또 VR 게임 같은 것들 해보시고 앞으로 정말 잘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또 해보러 일상생활 속에서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또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실제로 또 집에서 하신다고 하니까요. 네네. 저도 실제로 봤는데 멀미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예, 예. 네, 이제는 좀 이런 걸 보완한 기기들이 좀 나오면 실제로도 저도 사보는 그런 것들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단 종목 클래스 여기서 테마 관련한 종목들 한번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바로 오늘 시장에 핫했던 그런 종목들 특징주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전문가님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종목 첫 번째부터 한번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머큐리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5G 패키지 관련한 또 수출 지원 소식에 국내 최초 국제 와이파이 협회 인증사로 또 부각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부터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큐리는 오늘 22.95%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7,660원에 종가를 형성하고 나온 상황이네요. 아까 앞서서 저희 네옴시티 한번 관련주들 봤잖아요, 전문가님. 오늘 머큐리가 또 올라왔네요. 네. 아까 5G 관련해서도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머큐리 봐주실래요? 차트를? 일단은 지금 저항선 이 종목도 보시면은 차트 상으로는 이제 저항 구간, 요 8,000원대 지금 저항대 구간이 있죠. 여기서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들고 가셨던 분들은 이제 빠져나올 만한 타이밍은 좀 좋고, 여기서 이제 매무 소화가 어느 정도 다 됐을 겁니다. 여기 이제 물려있는 물량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요런 자리들에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다 받아주고 좀 올린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쉽게 잘 안 죽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그러면 이 종목 당장 내일 사서 월요일날 사서 수익 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렇게 뭐 제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간혹 이렇게 좀 엮여서 테마주로 엮여서 가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밀렸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좀 밀리면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거래대금 크게 터진 자리에서는 재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여유가 된다,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잡아놓고 좀 기다리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좀 시간이 없고 좀 빠르게 좀 승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월요일날 거래량이 같이 좀 터지면은 좀 그때는 단기로 보셔야 되고, 만약에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잘 안 나온다, 좀 횡보를 하고 있다, 크게 밀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화요일날 정도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뉴스가 이제 돌아가면서 나온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뭐 물론 5G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로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5G 관련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계속 5G를 계속 검색을 하시면서 이게 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계속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5G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장주가 어떤 종목이 될지 그걸 좀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저는 좀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는지 봅니다. 이제 분봉 같은 거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흔드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흔들었다가 다시 올렸다. 그러니까 분봉상으로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잘못 잡으면은 그냥 뭐 마이너스 한 5, 6% 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매매가 힘들고, 지금 보시면 머큐리 같은 경우는 상승 이후에 조정을 크게 주지 않고 다시 한번 재상승 나왔거든요. 이 정도 흐름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조정까지는 기다릴 수 있겠다, 내가 버틸 수 있겠다, 이런 걸 감안해서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옴시티는 11월에도 분명히 있고, 이거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죽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머큐리부터 먼저 만나봤습니다. 정부의 네옴시티 관련한 이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전문가님께서도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톡방 들어오셔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쪽 QR코드 지금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을 예정이고요. 방송 끝나면 톡방 이제 닫아놓을 예정이니까 꼭 방송 중에만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핫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입니다. 미국의 이제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에 또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역시나 오늘 마무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14.70% 급등 또 나타냈습니다. 39,400원의 종가를 만들어낸 상황이네요. 네, 현대바이오 이제 개발 중인 항바이러스제가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또 이야기가 나와줬는데요. 현대바이오도 한번 차트를 봐주실래요, 전문가님? 네, 일단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죠. 예, 여기 길게 한번 좀 보시면은 네. 이렇게 또 저항 자리가 또 있잖아요. 이런 저항 자리를 뚫어주면서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저도 물론 관심 있게 좀 보는 종목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수가를 좀 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바이오 쪽이 이렇게 좀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더라도 바이오 쪽 뭐 이쪽 회사랑 전혀 상관이 없더라도 한쪽 회사가 뭔가 악재로 빠지면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그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망설였던 종목이긴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현대바이오가 아니고 저는 박셀바이오를 좀 봤었거든요. 네네. 예, 박셀바이오가 전날 완전히 무너지는 맞아요. 차트가 나왔어요. 급등했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차트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차트를 보고 이제 바이오 같은 이름이 좀 바이오가 붙으면 테마주라는 게 좀 이름 따라 같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대바이오, 박셀바이오. 그래서 이 종목도 상승했다가 오늘 좀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조금 몸을 좀 사렸던 종목입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내용만 봤었을 때 그리고 이제 FDA의 승인을 난 게 아니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기대감으로만 오른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원래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르긴 해요. 예, FDA에 뭐 승인 대기 중이다, 아니면 뭐 임상 준비 중이다, 임상 시험 들어갔다, 결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결과 나왔을 때 뭐 유의미한 반응이다, 뭐 이런 기사가 안 나오고 뭐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냥 와장창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매매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오늘 좀 강했고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봤었을 때 이 종목은 어디서 팔아야 되겠냐? 그러면 다음 저항대를 보셔야겠죠. 지금 여기서 거의 4만 원대 정도에서 또 직전에 한번 저항대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좀 저항대가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땐 4만 5천 원 구간으로 좀 보고는 있어요. 라인상으로는 4만 5천 원 정도가 다음 저항대긴 한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 여기서 보시면은 며칠 좀 거래량이 줄면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왔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줄면서 좀 조정이 받거나 아니면 좀 횡보만 해줘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는 있는데 저도 이거는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더 보고 언제까지 무슨 일정이 남아 있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계속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더 보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일정이 더 나올 게 없거나 한참 뒤에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종목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좀 일정이 좀 한 달 이내에 있다, 뭐 한 달 뒤다, 아니면은 뭐 2주 뒤다 이렇게 일정이 있으면은 눌림목,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보시고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현대바이오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현대바이오 또 바이오 관련주들 이야기 한번 나눠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SK케미칼 올라와 있습니다. SK 디스커버리 공개 매수 소식에 또 상승이 나와줬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오늘 마감 상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SK케미칼은 10.99% 급등 보여줬습니다. 10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한 그런 모습이네요. 네, SK케미칼도 오늘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공개 매수 소식이 나와줬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오늘 이 차트는 또 어떤가요? 일단 전일 이제 종가로 기사가 나왔었고요. SK 디스커버리에서 이제 공개 매수해서 그 단가가 중요한데 단가가 이제 10만 8천 원 정도 될 거예요. 10만 8천 원이라서 매수하는 단가 부분까지는 올라왔거든요. 예, 여기서 매수하겠다는 단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메리트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더 높게 올라가는 거는 뭐 이 가격대에서 사주겠다라는 건데 이 이하로 밀리면은 이제 메리트가 있지만 이 가격대 뭐 11만 원까지 여유 있게 이제 11만 원 정도까지는 뭐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 이하로 떨어지는 게 아니면은 굳이 뭐 높은 가격에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오늘 뭐 거래량이 40만 주 정도, 50만 주 가까이 좀 터지긴 했는데 이거를 좀 중장기로 끌고 가야겠다. 이런 이 공개 매수 단가가
훨씬 더 높았다라면 모를까 지금 뭐 11만 원 이하에서 나오는 가격이라면은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고요. 만약에 이게 좀 테마주로서 좀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이라면은 우선주가 있어요.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를 좀 보고 우선주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우선주를 보더라도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 그래서 저는 아침에 좀 혹시나 이 10만 원짜리 이하로 시작하면은 시초가에 그냥 바로 매수까지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거의 시초가 부분이 10만 5천 원 부분 거의 뭐 사주는 가격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개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메리트가 없거든요. 뭐 먹어봤자 뭐 1, 2%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내가 뭐 추천을 드려서 물론 뭐 1, 2%도 적은 수익은 아니지만 혹시나 또 시장 상황에 의해서 좀 빠지거나 아니면 뭐 단타 치는 물량에 의해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리스크를 가지면서 볼만한 단가는 아니다라고 해서 저는 좀 일단은 보내드렸고 혹시나 이런 공개 매수가 아닌 뭐 회사 자체 내에 무슨 호재가 있거나 그런 걸로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공개 매수 이 내용만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K케미칼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려울 만한 그런 재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하시죠. 네, 세림 BNG 만나보겠습니다. 268조 투자 규모의 바이오 플라스틱 프로젝트 재개 기대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종가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은 일단 1.47%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3,460원에 마감이 되면서 일단은 소폭의 상승을 좀 가져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세림 BNG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 전문가님 차트 어떻게 보세요? 일단 폐플라스틱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뭐 280, 268조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러게요. 이거 금액이 큰 거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안에 들어가서 보셔야 되고 얼마만의 기간인지 이게 268조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세워졌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제목만 보시면 안 되고 안에 기사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하시고 그걸 완전히 이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시장이 268조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네. 누가 이걸 정한 거야? 라고 했었을 때는 모르잖아요. 정부에서 투자하겠다. 네네. 정부에서 뭐 50조, 뭐 100조 투자하겠다. 이거는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호재가 될 수 있고요. 268조의 시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시장이 268조가 될지 260억이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폐플라스틱이 물론 앞으로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도 하고 환경적인 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는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이슈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만약에 거래량을 봤었을 때도 거래량이 평소보다 좀 많이 터져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거는 앞에 이제 매물대를 보셔야 돼요. 앞에 매물대가 좀 정확대가 좀 있어요. 앞에 이제 계속 물려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이제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관점이라면 여기서 4,000원짜리까지는 뚫고 올라가는 걸 봐야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격을 올릴 거 아니에요. 가격을 올리는 애들이 세력들이 네. 이 가격을 정말 끌어올릴 의지가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늦게 잡더라도 올라가는 걸 보고 잡으셔야지 만약에 여기서 이게 조금 올라가네 하면서 이거 올라가나 보다 하고서 잡아버리면은 물려서 그냥 고생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계속 밀리거든요. 패턴이 급등한 이후에 밀려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급등한 이후에 또 밀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끼라고 하죠. 예. 끼가 있는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어떤 종목들은 계속 윗꼬리를 달아 이렇게 캔들의 윗꼬리를 계속 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내가 고점에서 사면 안 되죠. 계속 윗꼬리를 달기 때문에 또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고 지금처럼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밀리는 종목이라면은 이런 종목들은 또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물리신 분들은 좀 기다리실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여기서 튀어 올라간다라고 해서 딱 잡으면은
이미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잡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물리는 경우밖에 안 생겨요. 이거 완전히 뚫어주고 나서 잡아야 되거든요. 네. 완전히 이런 저항대를 뚫어주고 나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매 자체가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완전히 지지하는 구간에서 잡아야 돼요.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대에서 잡아서 기다렸다가 수익 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매매는 솔직히 저는 일반적으로는 좀 권해드리진 않는 게 언제 갈지 모르고 이게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테마라고 했었을 때는 그렇게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일정이 있는 뭐 며칠 날 뭐가 발표가 있다. 그러는 기간이 있으면은 차라리 눌림시에 잡아서 기다렸다가 그 이슈가 나오기 전에 한번 시세가 나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면 그런 식으로 매매가 되지만 이런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뭔가 정해져 있는 기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기사가 나올지도 모르고 언제가 이슈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들고 가기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저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혹시나 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라든지 어디 큰 기업에서 이런 투자를 했었을 때 정확하게 얼마를 투자하겠고 뭐 얼마 기간 동안 어떻게 투자하겠다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오면 저는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좀 두진 않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세림 BNG까지 또 자세하게 한번 차트를 봐주셨습니다. 오늘의 핫 종목들 이렇게 저희가 4가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 금요일에 또 마감을 했던 그런 종목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장에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전문가님 이야기해 주신 대로 참고하시고 또 같이 좀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빅머니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은 지금 이쪽에 열려 있는데요. 지금 손바닥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시고요. 앞에 갖다 대시면 밑에 작게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그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다가 검색을 하셔도 나옵니다. 주시강 빅머니 또는 빅머니라고 치기만 해도 전문가님 사진 나오는 그 톡방이 있는데 그 톡방 클릭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에서는요, 저희가 매일 개장 이후부터 전문가님이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주셔서 정말 많게는 한 종목으로 50% 가까이 수익을 올리는 종목도 있고 적은 게 10% 이상입니다, 여러분. 한 종목으로 적게 10% 이상의 수익을 내는 상황인데 저도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 들어가서 수익 인증도 실제로 몇 종목들 계속해서 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계속해서 수익 인증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좀 받아가시면서 수익률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님께서 추석 지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또 많이 쓰셨을 테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복구를 시켜주기 위해서 또 종목도 주실 뿐만 아니라 추석 선물 영상을 또 주신다고 합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테마주 관련한 그런 영상을 정말 지금 공들여서 찍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선물 같은 영상 저희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정말 공부하신 다음에 시장을 대응해 주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시장에 더 많은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 옆에서 항상 또 강의 같은 그런 방송을 매번 하고 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해주시니까요. 톡방 들어오셔서 뉴스들도 좀 많이 받아가시고 종목에 대해서도 좀 추천도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또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QR코드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종목 클래스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음 이동해서 필살기 코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필살기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님께서 또 눈여겨보신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매주 이제 가지고 나오시는 그런 다음 주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섹터들 정말 실제로 그 다음 주 정말 잘 가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 전문가님께서 관련 종목들도 저에게 추천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또 눈 크게 뜨시고 귀 활짝 여시고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먼저 화면을 통해 어떤 섹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상 테마 엔터주입니다. 엔터주들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기도 하고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이제 관련 뉴스, 다른 뉴스로 이제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엔터주 한번 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엔터주가 제가 방송 초창기에 나와서 한번 추천을 좀 맞아요. 드렸다가 네. 이제 좀 뭐 정리할 타이밍도 됐고,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왜 엔터주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엔터주에 대해서는 좀 길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드린 것도 있고요. 이슈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다음 주가 좀 조정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횡보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를 좀 찾다 보니까 오히려 좀 엔터주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뭐 SM 뭐 종목들마다 좀 특이점이 있으니까 종목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엔터주가 아티스트들에 따른 그런 뭐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언제 컴백을 하느냐, 뭐 언제 뭐 누가 탈퇴를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의 급등락이 좀 있긴 한데 지금 대부분 엔터주는 하반기에 매출이 좀 더 많아서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좀 무난한 종목은 좀 JYP로 보고 있습니다. JYP가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크게 뭐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고 지금 뭐 트와이스까지 컴백을 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뒤에 이제 또 컴백할 가수들이 있는데 좀 여기서 좀 뭐 문제라고 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이제 새롭게 나오는 이제 걸그룹들이 있는데 이 뭐 4세대 걸그룹이라고 하는데 이쪽 4세대 걸그룹들이 다른 그 회사 엔터주들의 걸그룹에 비해서는 좀 매출이 그렇게 해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그런 게 좀 악재로 좀 악재라기는 아니지만 좀 힘이 좀 부족한 점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컴백할 수 있는 애들 그 그룹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쉬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대해서 이제 콘서트나 이런 거 공연에 의한 매출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라도 우상향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이제 JYP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하이브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관심을 좀 가지시되 약간 이렇게 로또나 복권 같은 느낌이랄까 이렇게 좀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BTS 병역 문제 맞아요. 때문에 지금 설문조사 이런 걸 좀 한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반대를 뭐 이제 무릅쓰고 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병역이라는 게 뭐 남자라면 다 뭐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딱 갔다 오신 분들이라도 뭐 그럴 거예요. 이게 BTS가 아닌 손흥민이 물론 국면제를 받았지만 손흥민이 군대를 가게 됐다. 그럼 내가 대신 가줄까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본인이 이제 응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맞아요. 병역이 면제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BTS가 물론 뭐 이제 매출 뭐 우리나라를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안 가도 그러니까 꼭 군대를 뭐 총 쏘는 군대가 아니더라도 뭔가 병역을 뭔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쪽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하이브가 주가가 급등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하락을 했었는데 또 번복을 했죠. 그거는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다. 여론조사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아마 올해 아마 그 BTS의 그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이제 올해까지는 가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고 만약에 혹시 군 면제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이브 주가가 지금 6만 원, 17만 원 이 정도 사이에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 이상으로 거의 30만 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거의 2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번에 10월 달에 BTS가 부산에서 콘서트를 해요. 뭐 벌써부터 부산이 들썩들썩 거리고 뭐 그 하루 숙박비가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여기서 물론 이제 사고가 좀 없어야 되겠죠. 공연이 잘 무사히 끝나고 나서 또 요거에 대한 이제 또 정부에서 아니면 뭐 군대에서 좀
잘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이브는 올해 정말 최고의 주식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때려잡을 나쁜 놈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분명히 네.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브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기사 내용을 자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면제가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체 복무가 뭔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더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후에 그 BTS 이후에 나오는 뭐 르세라핌, 뭐 뉴진스 이런 걸그룹도 있는데 맞아요. 저도 이제 매출이나 이런 거 음반 판매량은 계속 보고는 있어요. 근데 예상보다 좀 이렇게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BTS나 이런 그룹에 비해서 워낙 다른 네. 걸그룹에 비해서는 이게 좋은 편이긴 하지만 BTS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은 하이브는 BTS다. 네네. 그리고 SM, SM은 SM. 아까도 좀 말씀 좀 드렸고 SMC도 말씀 좀 네네. 드렸는데 일단은 가장 지금 핫하게 받아들였던 건 네옴시티 관련주. 그래서 11월 달에 빈살만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데 물론 이때 뭐 SM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제 건설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을 거고 혹시나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라고 했을 때 뭐 원전이라든지 뭐 친환경 에너지 쪽 이쪽이 좀 될 수 있는데 일단 SM은 뭐 이 엮여서 한번 올라갔을 때 따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수 관련 CJ ENM과 그리고 카카오 이쪽에서 인수 관련 이슈가 있는데 오늘도 잠깐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뭐 이게 확실하게 인수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 반짝하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차트를 봤었을 때도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SMCNC는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이미 좀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줄면서 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이제 뭐 4,000원 조금 밑에 있긴 한데 이런 21선 자리를 굉장히 좀 잘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갭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깨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계속 그냥 들고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4,500원짜리 물론 요 위에서는 저항대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요 구간 뭐 4,000원에서 4,500원 한 10% 정도 구간이겠죠. 요 정도까지는 한번 이슈가 터졌을 때는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고 여기 위에서부터는 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들고 가시는 게 낫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4,000원에서 4,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SM까지 그리고 갔고요. 이제 YG엔터, YG엔터는 이제 재료가 이제 뭐 나온 게 있죠. 블랙핑크가 나왔고 블랙핑크가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아마 요때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이제 블랙핑크가 나오니까 재료 소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죠. 그랬는데 이제 좀 반등이 나왔었던 게 여기서도 제가 그 다음 이슈까지도 말씀드렸어요. 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반등을 하기 위한 그 재료가 뭐냐면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 따른 조회수를 보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유튜브가 역대 이제 그 여성 걸그룹 그 뷰수가 이제 1억 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돌파한 그룹이다라고 나오면서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슈가 나오면은 거의 이제 해먹을 대로 해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매출이 계속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공연도 이제 9월 달부터 계속 다닐 거고요. 해외 공연도 다니고 이제 해외 공연이 되게 중요해요. 월드 투어를 다니기 때문에 미국부터 해갖고 유럽 한번 딱 돌면은 그래도 좀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엔터주에선 좋게 보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 이후에 다른 이제 뭐 다른 그룹들이 나와서 또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YG가 아직 이 블랙핑크에 대한 그 매출이 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그룹에 대한 매출이 좀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고 물론 제가 뭐 빅뱅 시대이긴 한데 빅뱅은 이미 좀 끝나가는 시기고 그래서 좀 다른 걸그룹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뭐 다른 후발주자가 더 나와서 YG의 주가를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좀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YG 플러스, YG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YG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블랙핑크 나오고 나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21선 자리, 이런 자리에서 21선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한 번씩 이제 추세가 꺾인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거래량이 없이 지금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의 패턴이 대부분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은 거래량 없이 그냥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자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번 크게 확 밀려버리면은 개인들이 손절을 칩니다. 그냥 아 이거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손절을 딱 치는데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하락을 했었을 때 기대감을 주고 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씩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슬슬 빠져.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기대감을 갖게 돼요. 이거 반등 주겠네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쭉 하락을 해서 거의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이 그냥 줄줄줄줄 밀리는 종목들은 내가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야 될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실적이다. 이 종목이 내가 실적으로 가져가는 거라면은 내가 보는 실적이 맞는지, 예.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지. 왜냐하면 계속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좋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좋게 볼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들고 가는 게 맞지만 만약에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그게 없어졌다. 실적이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적이 안 좋거나 뭔가 생각지 못한 악재가 있었는데 내가 캐치를 하지 못했지만 그때까지 내가 들고 있었던 그 시간에 대한 매몰 비용이 좀 아까워서 들고 가는 게 아닌가. 내 종목과 사랑에 빠져서 들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은 맨날 수익 나는 종목만 말씀드리면은 뭐 네. 너는 수익만 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제가 좋게 봐서 들어갔었던 종목이 역시나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해서 반등 자리에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21선 자리 구간에서 반등해서 수익권 이제 이 정도만 한번 반등해서 조금 챙겨도 될 만한 구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익과 차이로 체결이 안 되고 확 밀렸어요. 이날 기사가 하나 떴는데 악재 기사가 떴죠. 맞아요. 그래서 엄청 크게 밀렸었는데 제가 기사 내용을 봤었을 땐 이미 나왔었던 내용을 재탕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반등을 한번 주겠다. 대신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날 급락 나온 날 분명히 수익권까지는 줬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면 그냥 정리하고 나오세요. 그냥 맞아요. 본전까지 정리하고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급등하지만 결국에는 급락이 나서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런 게 잘 안 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오셔서 톡방 같은 데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좀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제가 본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들,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서는 더 어려운 종목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은 제가 뭐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은 더 보셔도 된다.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위험하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종목에 대해서 힘드신 분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들고 가시지 마시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씩 쌓이면 그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물려서 들고 가면은 그냥 물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물려 있지만 어떤 게 좋게 보이고 어떤 이유를 끌고 가게 돼서 그냥 들고 갔다. 이렇게 돼서 수익을 나면은 그건 실력이죠. 하지만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매매하시진 않죠. 그냥 내가 물려 있으니까 그냥 들고 간다. 손해 보고 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일단은 저도 이제 항상 시장을 보면서 뭐 수익 내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렇게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다 대응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또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예상 테마와 함께 또 전문가님께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전문가님은 오늘 여기서 저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빅머니 전문가님과 지금까지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머니 전문가님 톡방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셔서 앞에 갖다 대시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빅머니 또는 빅머니만 쳐도 전문가님 사진 나와 있는 그 톡방이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많게는 한 종목으로만 50% 넘게 또는 적게는 10% 넘게 한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추석 이후에 또 전문가님께 선물 같은 그런 영상 또 같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님의 노하우나
꿀팁이 담겨 있는 그런 테마주 어떻게 이제 봐야 하는지 그런 영상 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함께 해주시고요. 추석 전부터 이제 9월달 이제 새롭게 진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전문가님과 천천히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서 종목까지 또 추천 받아가시면서 수익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